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LNF가 정말 기특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수에 역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지수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3%까지 밀린 거를 제가 봤는데, 이 3%까지 밀리는 와중에도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가 기준으로 1.68%밖에 안 밀렸어요. 1.68%밖에 안 밀렸고, 현재는 또 회복세가 나오면서 지금 2.76%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에도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는 중인데, 현재 자리가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지켜주려고 했었던 자리들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차트를 좀 이따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역시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볼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LNF한테 중요한 거는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수가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횡보만 해준다고 한다면은, 리스크만 없다고 한다면은 LNF 같은 경우는 충분히 회복세를 보일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수주 이슈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서 반영이 되려고 한다면은 일정 기간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만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회복세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두고 봤을 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에 힘이 더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LNF가 준비했었던 것들이 하나씩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했었던 24년도 하반기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 리스크 좀 체크를 하면서 느 정도 변동성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LNF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LNF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사실 뭐 LNF 관련해서 내용이 그렇게 크게 많죠 않을 거지만, 그래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LNF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저희 채널에만 영상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100개가 넘는 영상 속에서 LNF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나올 수 있는 거래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하나씩 이제 제목만 보시고 클릭하셔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댓글란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걸 통해서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석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LNF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기존에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었던 위치들을 역시나 좀 지켜준 모습입니다.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일부 회복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트리플 바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리플 바닥을 형성을 하고 일부 회복세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은 과거에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들, 장기 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시점에서 과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리스크적인 부분이 생기면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못한 것들 꼭 체크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보면은 정말 변동성이 엄청 났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8%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현재 지수는 마이너스 1.55%까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0까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제가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0시쯤에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를 타격을 했다라는 기사가 갑자기 속보로 쏟아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텔레그램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노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도 엄청나게 이 뉴스를 막 날르고 막 이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이제 퍼졌었는데 그 뒤에 나온 이슈가 바로 이 로이터 쪽에서 이란 이스파한 공항에서 원인 불명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증시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란의 이 이스파한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로 핵시설이 있는 이 핵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폭발 관련해서 이 핵시설을 공격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방압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마이너스 3%까지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지수가 3%까지 밀리는 거는 3%까지 밀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미국 쪽에서 소식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의 이란 영토 공습은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일부 회복세를 보이다가 정말 뜬금없이 마지막에 이란 당국자가 이란 겨냥 미사일 공격 없었다 이래버리니까 앞에 뭐 다 폭격했다 뭐 했다 뭐 이렇게 이슈가 나왔었는데 당사자가 우리는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당연히 지수는 그에 따라서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이미 공포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전쟁이라는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6월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90달러를 좀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라던가 이 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쟁 관련해서 얘기가 사실 나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잠시만요. 자, 해당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키움증권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국내 이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었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파란색 계열이 이벤트 발생 당일 코스피 등락률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벤트 발생 후에, 즉 전쟁 후에 저점까지의 이 최대 주가 하락률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20년도는 패스를 하고 보시면은 19년도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 드론 폭격 관련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제 변동성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북한 미사일 발사, 뭐 북한은 사실 북한 이슈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고 그리고 이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북한과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북한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예요. 요즘에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쏴도 증시 끄떡없죠. 이거는 사실 그 해당 재료에는 이미 묻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북한 관련해서는 이제
강한 하락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3, 4%까지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시리아 폭격 때는 마이너스 1.3%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점인데 9.11 테러라던가 이라크의 이 쿠웨이트 침공,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됐을 때인데, 이때는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이 좀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정쟁 이슈로만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 영향, 여파가 이제 반영이 된 거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